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1월 12일 토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자,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그 위상에 걸맞는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대단한 실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이시잖아. 공인이신데 자기의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국민들이 너무나 실망을 갖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위치에 맞게, 그러니까 이 뭔가 강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개성적으로 발전하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팬들이 실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본분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뭐랄까,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세상은 힘들게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럴 때일수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본분에 맞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이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승부주간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50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마인드가 하나 딱 바뀐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솔직하게 살자입니다. 정직하게 살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팬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셔요. 그리고 제 또래거나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어리거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 팬들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만큼 연륜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인데, 제가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 보여드릴 거 있다면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기본이잖아,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우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아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아 저거야 인간 댐대위가 글러먹은 새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웃이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50이 넘거나 그 근방에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외면당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싸가지 없는 행동. 싸가지 없는 행동의 대표적인 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그냥 마탱이 보내는 거죠. 거짓말이나 살살 하고 이러면은. 그런 행동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제가 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일요 6경주에 현장 승부로 해서 수백 향을 강축으로 해서 완전 무결 2번 7번 복승 41.0배. 자,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7번 2번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멋지게 41배 현장 승부로 해서 맞춰드렸고, 일요 9경주가 너무 아까운데, 회심의 준매의 승부였는데 제가 조제록에서 요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뉴스타텔이 결승선 딱 들어서서 100m부터 그러니까 200m를 남겨놓고 130m, 그러니까 170m까지는 이겼어. 그러니까 30m에서 진 거야. 20m, 30m, 20m에서 진 거야. 20m. 그런데 왜 제가 조제로를 욕을 안 하냐면,
사실 내측으로 기대는 마패를 갖고 되게 제어를 하기 바쁜데 그래도 입상을 해보겠다고 그 신인 교수가 기대는 말을 계속 채찍을 때리는데 나는 그 욕은 못하겠더라고. 3차 같다고 성질은 나지 막 돌아버리겠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으아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미쳐버리는 거지. 그것만 맞췄으면 그냥 대박인데 그 단통이었잖아요. 13번 U14태에 7번 청담도끼가 단통이었어요. 그러니까 7파로 들어왔으니까 7파 14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걔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3차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뭐 난 조재료 교수가 잘못 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운이지 뭐. 운이고 이제 그 말이 기대는 걸 알았으면 왼 채찍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기대적인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조재료 교수가 최선을 다하고 3차로 왔기 때문에 그냥 속상할 뿐이죠. 자, 이후 부산교차 5경주 후반부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경주였는데 이게 이제 8.7배를 때려드렸어요. 9번 IM리오파도에 4번 디바인 터치 단통이었어요. 이런 거 사실 다른 친구들은 메인 승부도 잡고 그러는데 이거 승부를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대상경주니까 복승 8.7배 쌍승 17.0배 때리기 딱 좋은 배당이었는데 이거 단통으로 맞춰드렸고 이런 부산교차 6경주 말 많았던 경주죠. 김영균 교수의 4번 페레디도 포머로에 저는 그 경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4번은 일단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1번이 따라가고 그 대신 이제 1번이 강하게 압박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배를 볼 수 있는 7번 그 메인스테이가 가장 전개 이점을 보고 그 앞에 가는 놈을 딱 보고서 따라가는 경주고 앞서는만 붙을 수 있는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메인스테이가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능력상으로도 그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메인스테이를 놓고 역시나 또 그 경주에서 7번 1번 10.9배 복승 10.9배 쌍승 24.6배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지 1경주에서 104배를 적중을 시켰어요. 104.3배를 딱 3마리 갖고 7번 열풍에 2번 평촌다이언 7번 2번 자 요거 104.3배를 토요 1경주 때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제 4경주 첫번째 승부처에서도 김호아 펀치라는 마필 김호아 런치라는 마필을 축으로 넣고 산이슬에 복승 6.0배 쌍승 11.4배 첫번째 승부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 경마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후반부에 또 못 맞춰가지고 또 뭐 똥 싸고 미단 뜨고 것처럼 짜증나더라고. 참 부산제 3경주 A급 첫번째 승부 48.1배 복승이 3.4배 쌍승이 48.2배 4번 불빛전사에 3번 비카패밀리 비카패밀리 장기 휴양마였어요. 안 팔렸죠. 그거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제대로 맞춰드렸습니다. 또 금요 제주교차 5경주에 딱 3마리 갖고 이거 메인 승부한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반 경주로 붙었는데 4번 시대용에 5번 1호 공주 여기 8번 시대 3단 5배 3마리만 갖고 갔습니다. 4번 5번 단통에 8놓고 4호 자 이게 복승 19.4배 쌍승 38.9배 3복승 22.2배 3쌍이 120.4배 도합 200.9배를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입니다. 저 이렇게 배당이 클 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일반 경주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 경주가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부산 제4경주에서 앞에서 두 개를 제대로 먹고 왔잖아. 그리고 돈이 빵빵하게 넘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4번 드림에이스의 2번 삼형제 부산 4경주 A급 중매인 승부로 해서 복승만 17.7배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A급도 마치고 이제 단통도 맞춰드렸기 때문에 또 중배당 단통과 고배당까지 적중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지지 않았다고 다른 친구들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똥 싸고 미다 닦고 것처럼 뭔가 2%가 부족해요. 졌어요. 제가 봤을 땐 졌어요. 저는 다른 팬들이 어떻게 배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속상해가지고 참. 자 어찌됐든 복병관을 잘 잡고도 2%가 조금 이상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하면 뒤를 못하고 앞을 못하면 또 뒤에서 잘하고 그냥 뭔가 좀 2%가 부족한데
예, 경마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도 있고, 또, 어찌됐든 거짓말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딱 그런 거 짜증나요, 진짜. 자, 이번 주 이제 서울 경마는 부산 경마가 안정적인 흐름인 반면에 서울 경마는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금부터 한번 강타와 함께 토요 경마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토요 1경주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성장마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좋은가 쭉 한번 훑어봐야죠. 왜 그러면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래요. 놓치는 게 있을까봐 혹시나.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7번 라운메이커네요. 라운메이커.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데뷔전에서 2016년 10월 8일날 데뷔전에서 못했어요. 그리고 주행검사도 별 볼 일 없게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주행심사 때 재검 때죠. 주행심사 때 능력 부적절 판정을 받고서 다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주행검사 때 7번 나인 메이커가 굉장히 좋았다. 자, 그런데 나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말들은 사실상 검토를 해봐야 돼요.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요런 마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왜 인기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번 뭐 축제 메이커라든지 여기에 이제 3번 열킨 이런 마필들이 인기만데 요거 7번 나운메이커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뛰는 거를 한번 살짝 보려고 제가 이렇게 딱 틀어놨어요. 나운메이커가 이제 보니까 기본 순발력이 있네요. 기본 순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선입권을 따라가고 이제 종반에 가서 이제 어떻게 때리나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종반에 가니까 강하게 밀어주는데 채찍 동반 강하게 밀어주는데 아직 완벽한 파워감은 아니지만 마필 자체는 어느 정도 뛸 줄 아는 뛰는 요령을 좀 알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편성에서는 뭐 7번 나운메이커가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7번 나운메이커가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꼬리를 조금 흔드는데 힘이 벅차니까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으니까 요 마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요거는 모바일 경주가 아니에요. 자, 8번 절대자라는 마필입니다. 이 절대자라는 마필이 웃기는 마필이죠. 우승을 했을 때 9월 24일 날 우승을 했을 때 당시에 5월 달에 뛰고 이제 9월 달에 뛰었는데 이때 굉장히 축중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주식 베스트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타 마필들이 잘 뛰면서 자기 능력을 늘 보여줬는데 입상에는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 이제 62kg에 가부종은 달고 있기는 합니다만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뭐 8번 절대자가 이 편성에서 뭐 군계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계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후창말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롭네요. 은근히 까다로워. 3번이 좀 팔릴래나? 3번이 좀 팔릴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3번에 이게 지금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요거는 조금 덜 보고 싶고 2번 날개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8번 절대자는 이 편성에서 뭐다?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때리시면 되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아무래도 6번 럭키미스터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그래도 뭐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슬슬 이제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좀 잘 타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간 데뷔전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시 모습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오버운 골든 스텝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건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 데뷔전 때 순발력과 숑반 탄력 어느 정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은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로비치가 기승을 해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5번까지 간식권 마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뭐 이런 경주는. 5번 파장이란 마필이에요. 파장. 5번 파장이란 마필이 근간에 계속적으로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줘서 정리 패턴이 좋습니다. 그래서 5번 파장은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인정을 해보고 싶고, 인기마 중에서 3번 소각대장 괜찮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바일 경주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12경주잖아요. 그리고 거의 19경주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뭐 시간 내에 끝내기가 힘들어요. 토요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약간은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기본적인 마필로 일단 7번 한검주파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그 주행검사 자체는 3회에 걸쳐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행검사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그래서 주행검사를 힘들게 올라온 마필들은 데뷔전을 잘 뛸 수가 없어. 세 번의 주행검사 때 이미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실전인 데뷔전에서 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행검사 자체도 데뷔전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행검사를 많이 받았고 통과를 한 마필들이 이제 데뷔전에서 성적이 좋은 마필들이 극히 드문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 뛰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야, 이거 주행검사 많이 받고 나오니까 이 똥말이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아, 이게 실전의 연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자기 힘을 다 쏟아가지고 데뷔전 때는 좀 못 뛰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아는 척을 해야지. 강타의 팬이라면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딱 아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실력이 있는데 말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번 한경주파 이번 경주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뜬금없이 FC 그 8강대 전적을 보여줬던 마필이 있죠. 바로 1번 풀게임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또 한 번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광해청명입니다. 광해청명. 이 마필도 이제 지난번 교시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자, 이번에 뭐 한 번 더 능력 진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5번 강해청명 굉장히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9번 천재미까지 자, 꼭 한번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4경주는 빰빠라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얼쑤! 제가 이 화통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무원 생활을 안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연예계로 빠졌다고 해더라도 저는 성공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좀 웃기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예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능인이라고 그러는데 김국진이가 이제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김국진이가. 그런데 김국진이 잘하긴 잘하죠. 그 친구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 하이 코미디를 하잖아. 은근히 웃기잖아.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괜찮잖아요. 김국진이. 그 친구만큼은 웃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 또 노래가 조금 되고 또 연기도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그쪽으로 성장을 했어도 제 인생이 잘 풀렸을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돼서 안 되려나? 얼굴 뭐 저보다 못생긴 친구들도 많잖아요. 요즘은 뭐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재석이 같은 애가 얼굴 잘생겨서 뜨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게 이제 아쉽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복대상으로 인해서, 좀,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7번이 트리플 챔프라는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필 자체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다고 봅니다. 장기 휴양을 하고 나서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편성을 만났긴 했지만, 7번 트리플 챔프는 충분히 전개의 이점을 갖고 선행을 가도 못 가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난번 경기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7번 트리플 챔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유아스타 같은 거 많다는 거 보니까 문세영 기수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게,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사실 유아스타가 뒤로 빼주기도 좀 뭐했어. 초반에 그냥 아예 그냥 의지 없이 선입을 타겠다는 의지를 갖고 탔으면 모르는데, 말이 밀고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밀고 나갔는데, 경합을 펼치면서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게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르게 경주 운영이 이제 꼬여버리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바가지로 먹었는데, 아유, 아마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그렇죠. 자, 근데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7번이 트리플 챔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능력상 단통이 아무래도 이제 연대가 약간 얽혀있는 단통마가 있는데, 과연 그 마필이 올지, 자, 하여튼 고심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어쨌든 뭐 큰 배당은 아닌데요. 적축을 위할 수 있는 토요제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 야, 이 3번 산정구안입니다. 아, 의외로 세요. 오픈 경주에서도 제가 입상을 하는 거 보고서, 야, 이거 센데? 생각보다 굉장히 센데? 야, 오픈 경주에서 연달아 지금 2착을 2번을 놨어요. 얘 아니었으면 좀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백록장원에 요거 산정관을 맞춰드렸고, 아니, 요거는 제가 틀렸어요. 요건 틀렸고, 그 전에 새벽바람의 산정관은 맞춰드렸던 경주인데, 아, 은근히 요게 세요. 은근히 요게 세다는, 항해명산의 산정관을 요걸 맞춰드렸고, 직전 경주도 맞춰드렸어요. 극찬사의 산정관. 요거 이제 계속 받치기로 맞추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러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부러져. 그러니까 얘를 이번에도 좀 받치기로 가면서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탁월합니다. 의외로 탁월하고, 부중도 56.5kg라면 330다마짜리 말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선행 일변도가 아닌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땐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800m라면 3번 산정관을 쉽게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어떻게 뛸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편성 자체가 800m니까 800m니까 언뜻 보면은, 야, 요거 이제 발 빠른 마필들이 세게 이번에 승부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9번 항제대부도 선행은 이놈이 가니까, 선행을 가면은 그냥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 이게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3번 산정만은 읽어주는 경주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고, 중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이즈 5경주로 넘어갑니다. 신마들의 전력은 그렇게 뭐 빼어난 것 같지 않고, 일본 거맹 정도가 그나마도 기본기를 갖고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못 뛰는 마필도 아니고 잘 뛰는 마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2%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일단 기본적으로 6번 세라킹입니다.
금강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 지난번 경주 때 급기야 이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전개상으로도 7번 장산불패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도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제가 봤을 때 4경주가 만약에 4경주가 이 첫 번째 승부처인데 배당이 없으면 이번 5경주를 제가 의외로 첫 번째 승부처로 바꿀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숨어있는 복병마가 매두가 보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요 5경주는 제가 봤을 때 현장이든 뭐든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복병마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경주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6번 세라킹 정도는 뭐 어찌됐든 간에 꼭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의외로 그 숨어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 여러도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성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6번 세라킹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 6번 세라킹과 10번 장산철화 같은 마필들이 좋아요. 근데 여기에 못지않게 숨어있는 복병마도 매두가 더 보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주 만에 출전을 하는 10번 장산철화도 이유가 있으니까 2주 만에 출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의 소지를 담고 있는 경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안 보는 마필은 3번 한백용작을 이번에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하게 보는 마필은 8번 대청강전을 강하게 봅니다. 8번 대청강전은 지난번 경주 때 아주 살벌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3착을 뜨고 오더라고요. 아주 김이 새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8번 대청강자가 안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3착을 왔기 때문에 가구진 거예요. 가구진 건데 뭐 최선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왜? 일단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갔다고 봐야지. 이걸 안 갔다고 3착을 왔다고 해서 안 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대청강전은 이번에도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까지 유지하며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선행력의 하강을 하는 대신에 종반 탄력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배팅권에는 8번 대청강전은 필히 안고 가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아주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마필 능력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가장 좋을 것이냐. 요게 이제 가능한 경주인데 일단 뭐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8번 브라보즈 인선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금강면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지난번에는 이제 왜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종반 뚝심을 살려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선행이 가능성이 높고 또 뚝심이 양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번 브라보 젠서민의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후착이 누구냐만 결정을 하는 조용한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일본 일대 태양이 강하게 팔릴 겁니다. 지난번 교시 이제 소폭 조정 하강을 하면서 4착으로 왔는데, 이번에도 전개상으로 봤을 때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라서 충분히 3번 삼국시대와 큰 경험만 펼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에서 일본 일대 태양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는 오히려 10번 명품왕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신강성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1400에 또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투의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일본말을 세게 봐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1400에서 부진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말을 세게 봐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하기는 하죠. 10번은 또 굉장히 세게 볼 수는 있는 마필인데, 반대로 이제 14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여기에 이제 5번 진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사실상 이제 1400에 첫 도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만데, 뭐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2번이 근엄 도전하는 마필이라서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인데, 실제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이들 마필들이 14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어서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당일 이 배당판이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번 일대 태양을 제일 세게 보고, 2번 근엄과 5번 진보와 10번 명품왕제 이런 마필들의 후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인데, 일단 전개상으로 7번 크레이시엣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만, 워낙에 이제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라 아무래도 이제 선입 내지는 추임마들의 선전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일 배당판에서는 아무래도 2번 레드우드가 강력하게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훈련 상태도 좋았고, 또 기본적으로 페르비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고, 또 마필 자체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을 1300에서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인데, 어쨌든 뭐 이번 레드우드는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보다 더 센 놈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레드우드를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라 배팅권의 요놈보다 더 세게 봐줘야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뭐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죠. 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레드우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예요. 딱 3마리만 갖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적중을 시켜드린 5번 보물단지가 그 중에 한 마리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초월의 빛하고 이제 왔죠. 따라와서 얘가 이제 대가리를 쳤고,
이제 초원의 빛이 선행 가서 이착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던 경주인데, 요때 뭐 단통으로 맞춰드렸어요. 단통으로 맞춰드렸는데, 뭐, 배당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직까지 이제 선행력 측면에서의 상당한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오버 보물단위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처에서는 딱 3조만 갖고 제대로 된 적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8경주. 총 이제 9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전개상으로도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이 있고, 또 종반 탄력으로 또 무조건 온다고 하더라도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어떤 말들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이번 성은마루가 그래도 가장 윗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 성은마루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전개상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입전개 능력을 검증이 끝났다는 점에서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번 성은마루를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편성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 대다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토요경마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사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한 칸은 있어요. 다 한 칸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뭐 사실상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뭐 7번 영롱도 안 될 이유도 없고, 평균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1번 놀주도 안 될 일이 없고, 3번 범둥이도 뭐 안 될 리가 없고, 9번 유지 스피드도 되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이 8번 동반의 대항도 가장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이런 마필들까지도 안 될 이유는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8경주는 이번 성은마루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후차권은 은근히 조금 뭐랄까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초반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종반 뚝심을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3번 대보배와 1번 브루가디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선행을 못 가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두 마필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누구 하나가 선행을 갔을 때 과연 이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아무래도 6번 신발을 읽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57km를 맞았긴 했는데 57km도 뛰어봤고, 또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있으면서 아쉽게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균적인 능력 측면으로 본다면 6번 신바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7번 나온 볼라면도 당일 이제 상당한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땐 조금 난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어쨌든 저는 6번 신발을 추천드리는 토요제 9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지난주에 문자를 신청해 주신 팬 중에 누구 팬이 있었는데, 저도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당일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 팬들이 저로 인해서 죽을까봐. 아, 그거 진짜 좀 싫은 소리 하면은 그거 촐랑내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아, 그냥 매경주 해설 달고 매경주 문자로 뭐라고 그러고 그냥 매경주 그냥 아니 그러면 반대로 그 차 선생님이 직장을 다니는지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2만원짜리 뭐 살아와가지고 시시콜콜 그게 갑질이에요. 다른 게 갑질이 아니라 그런 게 갑질이야. 자기 혼자만 팬이냐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긁어가지고 뭔 득이 있다고 그렇게 약을 올리고 그냥 사람 감정 상하게 메인인데 한 마리도 안 한다는 놈. 아유 나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일부러 이 유시 시간에 차제 뭐예요 차제 내가 일부러 여기서 떠드는 거야. 반성주만하고 그만하십시오. 그런 행동 그만하십시오. 그게 갑질이에요 일명.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음식점을 한다 쳐봐. 2만원어치 먹고 나서 내가 손님이라는 이유로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재료를 뭘 넣느니 다른 집에선 이걸 넣는데 이렇게 얘기해봐.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먹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그걸 갖고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분. 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냥 힘도 좋아. 어떻게 그렇게. 경만에 열중을 하지. 왜 그 쓰잘데기 없는 데서 그냥 그 힘을 쓰고 그러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성격을 그것이 알고 싶어, 진짜. 진짜 나이 살 먹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네가 잘하면 그러면 내가 그러겠냐.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네가 잘하면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이야. 그게 인격이라는 거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갑질이에요. 그게. 그냥 서로 인격적으로 그냥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나이가 드셨으면 좀 나이 값을 하셔야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도 다른 사람들 피해보잖아. 내가 선생님한테 그냥 성질 내려고 하다가 내가 뚜껑 열릴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다음부터 신청하지 마세요. 선생님 때문에 딴 사람이 지장받아. 그러기 때문에 신청하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어. 돈 안 벌고 말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일찍 죽어요. 그런 데다가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7색, 8색 다 싫습니다, 이제. 돈을 필요도 없고, 그거 갖고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식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처인데, 선행용합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8번 진달래가 빠르고, 3번 천행이 빠르고, 또 10번 나이다운 온더타운도 굉장히 빠른데, 이런 말들이 다 이제 무빙을 탈 것 같거든요. 무빙을 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8번 진달래라든지, 3번 이 천행이라든지, 또 이 10번 나이다운 온더타운이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만약에 탔을 때,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8번에 대해서는 데뷔전에서 취입을 했죠. 취입을 했고, 또, 그때가 이제 재작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8월 달에 계승을 해서 또 선행을 나서서 또 이런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파행 증세를 보여가지고 또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일단 능력은 괜찮습니다. 능력은 괜찮은데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뭔가 2%가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뭔가 좀 불안한 요소도 좀 있어 보이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또 이 3번 천행이 만만치 않은 기수가 또 기성을 하고 있고 빠르니까 8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고, 오히려 3번 천행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천행을 이번 기운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데 이 마필은 그래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 1900, 1800에서 선행을 가서 뒷심 부족을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1900에서 4차고 났지만 상당히 잘 뛰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1400에 52kg. 야, 감량인데 제가 봤을 때 등짝이 유소관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천행을 한번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경주입니다. 자, 이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과연 어떤 마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어쨌든 8번 언비터블은 이번 경시 한번 또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맞춰 드렸던 경주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점진적인 경주력 상승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54.5kg를 받았어요. 54.5kg를 받았고 이제 하정운이를 태워놨는데 또 한 번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이번 끝장승부처입니다. 끝장승부처인데 이제 여기에 또 어떤 말들이 과연 도전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7번 위닝핸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8번 언비터블로 추천을 드리는 이 끝장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11경주에서는 언비터블과 팔리는 말들은 이제 2번 이 다이나믹 지수가 이제 훈련 상태가 좋아서 팔릴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뭐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애초에 이제 12경주입니다. 전개상 4번 몰리두커와 3번 금화레피드, 자, 여기 2번 퀴피드 총알. 요게 또 윤명, 진명 라이언. 이렇게 빠른 말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3번 금화레피드가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근간에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번 금화레피드는 피닉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여기서 이제 배당마 하나를 추천을 드리고 갖고 있긴 한데, 선행력을 끌어내면, 선입전개는 충분히 보장이 되고, 또, 기복으로 인해서 들쑥날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능력도 나쁘지가 않고, 전개도 잘 통하고, 뒷심도 괜찮아 보이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9번 힌든 인디아는 배당 마필로 한번 가져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12경주까지 다 마무리 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토요경마 은근히 까다로운 면이 많아요. 제주경마도 은근히 까다로운 면이 많고 토요경마 자체도 은근히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중배당 이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역시나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